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재밌는 좀 뉴스가 또 하나 나왔더라고요. 대구 수성문화재단에서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 이색 소개팅 파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부산 사하구에서 내외국인 소개팅 주선이 있었잖아요. 이제 부산 사하구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이거를 주도를 한 거고, 여기는 수성문화재단. 근데 여기에 이사장은 구청장이더라고요. 그러면 수성구청에서 아마 이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 12명, 일본 여자 12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팅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며칠 전 23일에 저녁에 대구 수성못에서 만났나 봅니다. 그래서 한 남성 참가자 같은 경우는 영화 러브 액츄얼리 속 한 장면인 스케치북 고백 영상에 착안해가지고 본인을 소개를 했고, 또 한 남성 참가자 같은 경우는 유창한 일본어 실력으로 45살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일본 여성 참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참가했냐는 것에 대해서 일본의 젊은 남성들은 약해 빠진 초식남이어서 싫다. 씩씩한 한국 남성의 모습에 반해서 신청했다라고 합니다. 한국 남자들도 요즘은 초식남이 많은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일본 남자의 초식남과 한국 남자의 초식남은 다른데, 한국 남자의 초식남은 한국 여자한테 초식남이 된 거고 외국 여자한테는 육식남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거는 일남과 한남의 차이다. 그렇고, 그리고 일본어 서툰 분들 같은 경우는 파파고를 통해 가지고 뭐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7쌍이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커플이 7쌍이 나왔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대구 수성문화재단에서 결혼정보업체 인연의 바나다와 손을 잡고 한일 청년 미팅 관광단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는 홍보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제 대구 업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 영상에 보다 보면 댓글도 그런 댓글이 많이 달려요. 일본 분들 좀 소개받고 싶은데 뭐 결혼정보업체 하는 데가 있냐, 많이들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었는데 이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인연의 바나다 이 업체에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일본 외국인 소개팅 신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광고 아닙니다. 그냥 정보 차원이고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기 때문에 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또 하게 되면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분 업체 대표 말씀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소개팅이 한 차례 열릴 때마다 신청만 100건 이상 들어와 빠른 속도로 마감이 되었고, 높은 경쟁률을 뚫고 남녀 각 12명을 선발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남성 참가자. 한국 여성에게 큰 상처를 받았다. 어느 동네에서 사는지, 어떤 브랜드의 차를 모는지, 연봉은 얼마인지 등등 내게 바라는 기준이 너무 높았다. 대한민국 유저들의 거의 디폴트 값이죠. 그리고 삶의 가치관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신청했다. 일본어 수업도 듣고 있어. 기본적인 해야는 가능하다. 장거리라는 게 무색할 만큼 좋은 남자친구가 될 자신이 있다. 그러면서 역시 한여에게는 절식남이 되면서 일여에게는 육신남을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 기사가 아직까지는 조회수가 별로 없던데 순공감순 베스트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45살 크크크 유자가 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국 유자들이 버린 신내남을 주워가는 일본 유자들이 있을 리가 크크크. 아마 아직까지는 남자들이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두 개 다 유자들이 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이왕 이런 이야기 나온 김에 대한민국 유자들이 조금 잘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네이트판에도 이런 글이 간간히 올라옵니다. 남자들은 일본 유자들한테 왜 한상을 가지냐, 외모도 성격도 우리나라 유자들이 훨씬 낫지 않냐,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작년 10월달 글이네요. 정말 모르나요? 대한민국 유자들을 근자가 뭡니까? 외모? 성격? 대한민국 유자가 우위라고 생각하나요? 참 자기 객관화 너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글의 배포를 볼게요. 야동을 많이 봐서 그렇지 뭐.
일본 여들이야말로 재력 많이 보고 취집 전문가들인데 한욕 타약 같은데요. 한국 여자는 욕할 때 자신의 약점으로 욕한다. 일본 여자하고 한국 여자하고 이거를 공동으로 조사했던 게 2007년에 한번 딱 한 적이 있어요. 결정사에서 똑같은 문항으로.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일본 여자들보다 한국 여자들이 훨씬 더 까다로웠어요. 배우자 중시 요소를 보면. 그런데 2007년도 때 한국 여자에 비해서 지금 현재 한국 여자가 훨씬 더 따져요. 돈도 많이 따지고 키도 많이 따지고 학벌 등등등 더 따지죠. 반면 2007년도 때 일본 여자와 지금 일본 여자를 비교해 보면 지금의 일본 여자가 훨씬 안 따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적은 거는 이거는 팩트가 아닙니다. 팩트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베풀이었습니다. 다음 베풀 보겠습니다. 일본에 살다 온 진왈, 주변도로 이야기죠. 일본 여자들 성애 개방적인 사람도 많고 아닙니다. 일본이 2000년 초반에는 엄청 개방적이었어요. 지금 대한민국 여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혼전 순결에 대한 그 여론조사를 비교해보면. 하지만 일본은 지금은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남자도 많아지고 여자도 많아졌어요. 한국은 지금 매우 낮게 나옵니다. 지금 현 시점으로 본다면 성에 대한 개방은 한국보다 일본이 보수적입니다. 한국이 훨씬 개방적이에요. 이거는 팩트가 아닌 거죠. 명품 좋아하는 여자들도 많고 대한민국 여자들만큼 좋아할까요? 전 세계 1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해서 전업주부 하는 게 꿈인 경우도 많은데 이거는 맞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전업주부를 하는데 전업주부가 전업주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죠. 일본 여자들은. 그리고 전업주부를 시켜주면 남편에게 고맙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여자들은 솔직하게 말을 안 하죠. 말은 전업주부 하고 싶으면서 막상 전업주부 하면 독박육아니, 독박가사니, 돌봄 감옥이니,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경력 단절이니, 그러면서 고마움을 모르죠. 표시를 안 하죠. 일본 여자들이 훨씬 솔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본 여자들의 꿈은 막상 전업주부라고 하지만 실제 전업주부 비율은 한국이 더 많아요. 일본 여자는 전업주부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그게 남편 소득이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동을 합니다. 파트타임 등으로. 한국 여자하고 일본 여자하고는 다르다니까? 한국 여자들은 전업주부에 대해서 본인들끼리 모여 있는데 맘카페 같은 데서 보면 개꿀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 시부모한테 고분고분하고 남편 받들며 혼자 육아 살림 군말 없이 하고 맞벌이에 반반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보고 웃기다고 하더라. 맞벌이에 반반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실제 일본은 반반 결혼인데? 내 집 마련 혼수 걱정이 없는 일본 문화. 집을 마련할 때도 형편이 나은 쪽이 더 부담하는 일본. 일본은 아예 없이 또 스타트도 많이 해요. 그리고 맞벌이 비율 매우 높아요. 전혀 사실이 아니죠. 이 전혀 사실이 아닌 걸 네이트판 요초에서는 베풀입니다. 또 출처는 뭡니까? 주변도로. 그러니까 자기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자료 좀 찾아볼 생각은 안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베풀은 원래 찐따는 얌전해 보이는 여성을 좋아합니다. 참 이것도 팩트가 아니죠. 전 세계의 모든 남자들은 여자력, 여성스러운 여자를 좋아합니다. 남자는 똑같아요. 동서고금을 떠나서. 그런데 대한민국 여자들은 여성스럽지 못하죠. 본인들이 여성스럽지 못한 거를 오히려 그런 여성스러운 여자를 좋아하는 거를 찐따들이다, 찌질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런데 이딴 글이 베풀입니다. 대한민국 여자들 의식 수준 이게 작년 10월이에요. 4개월 전쯤 글인데 아직 정신 못 차렸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통계조 보더라도 한남과 일녀 같은 경우는 이혼이 매우 낮죠. 한국 커플에 비해서. 그리고 이 자료도 한번 보시죠. 이거는 서울대학교 이정선이라는 분이 그 어떤 논문 같은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일제는 조선을 일본과 동화시키려는 일환으로
1920년대 내선 결혼을 추진했다. 골자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결혼하는 가정이 많이 생기면 우리가 구태여 교육하지 않아도 알아서 동화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였다. 그런데 이때 추진했던 건 뭐였냐고 하면 일본인 남편과 조선인 아내가 결혼하길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조선인 남편과 일본인 아내가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게 그 통계 자료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무색하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일본의 남성들이 부족해지자 조남 일녀 커플 수는 가파르게 증가했고 1942년에는 조남 일녀 조합이 일녀 조녀 조합의 무려 10배를 상했다. 여기 끝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이거 학대에서 보면. 그러니까 한남 일녀 커플은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이혼 통계를 보더라도 조합이 좋아요. 반면 한여 일남은 최악이죠, 최악. 잘 맞다니까요, 둘이가. 이게 역사와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보시면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2011년도. 오피니언 이영하의 요론이라네요. 나는 남편과의 결혼을 후회한다. 남편을 살해한 조선의 여성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총독부의 통계연표 등을 분석해 본부 살해, 즉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는 범죄가 조선에서 특히 많이 일어난다는 점을 지적한다. 당시 조선의 여성살인범은 남성살인범 100명당 88명에 달해. 야, 이것도 어마어마하네. 이만큼 달해가지고 일본 여성의 9배였다. 그러니까 일본 여성들도 남편을 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율상으로 본다면 한국이 무려 9배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도 이 중에서 본부 살해범의 수를 빼고 나면 그 비율은 일본이나 다른 나라 여성 범죄율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떨어진다. 이 말은 그거죠. 본부 살해는 많고 나머지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 살해는 조선만의 특수한 여성 범죄 형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대한민국 여자들이 기가 세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기가 세다. 이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적 문화 때문에 이런 건지 DNA가 혹시 그런 건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한국 여자들은 한국 남자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남자들도 참다 이 여자들이 도저히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혼인 감소 저출산이 저는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특정 나라가 좋다 이런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는데 저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뭐 한남 1년은 그래도 통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저도 많은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후기도 보고 하면서 한남 1녀 조합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노력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구 쪽 계신 분들은 뭐 그게 보니까 수성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그게 뭐 1년에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또 알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